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려, 전체 2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무신집권기에, 무신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지키는 것도 바빴어요. 그래서 지방을 통제하는 그게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고려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좀 잘 안 보이는데 뭐 여기 망이망소이 전주관노 그다음에 만적의 난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린 그런 건데 너희들 교과서에 보면은 요 내용 잘 돼 있을 거야. 자, 이 무신집권기에 자 이런 농민 천민 반란이 많이 벌어진 그 내용 중에서 노비 땡땡은 6명이 북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노비를 불러 모아 말하기를, 자 무신정변 이후에 높은 관직을 얻은 천한 노비가 많이 나왔으니 어찌 장군과 재상에 타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뭐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는 뭐냐. 자 왕후 장상에 자 씨가 따로 있느냐. 자 이런 말이 나왔겠죠. 자이 얘기를 한 사람은 만적입니다. 만적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서술형 9번입니다. 다음은 고려의 대외 정책이에요. 자 우리 고려가 개창이 되고 나서 초반에는 상당히 자주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보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주적이었을 때 침입을 한 나라가 누구냐면 거란이에요. 너희들이 역사를 조금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면요. 자, 우리 고려 건국 전에 통일신라 북쪽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발해가 있었잖아. 이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입니다. 거란이 자 우리 유목민족인데 자 10세기에 뜬금없이 얘네가요 뭉치기 시작합니다.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거란을 뭉치게 해서 자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송나라도 압박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를 압박하는데 자 1차 침입 때는 서희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강동 육주를 획득하고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는데 자 강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거란군을요 양규 장군이 뒤치기를 해가지고 끌려가는 고려 백성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3차 침입 때는 너희들이 아는 우리 귀주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알잖아, 그치? 그래서 초반에 거란, 그 다음은 여진인데 처음에는 우리 윤관의 별무반 해가지고 우리 동북구성 여기다가 9개 성을 지으면서 자 우리 여진을 압박을 했는데 이 거란이 약해지면서 자 여진이 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 여진이 금나라가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송과 대립하던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고려를 먼저 공격하였다. 거란의 침입 목적이 자 고려를 자 견제하는 거를 알아차린 자 서희는 자 거란 장수 자 우리 소손영이죠. 그러니까 외교 담판을 벌여서 자 강동 6주를 획득을 합니다. 이 6주 안에 귀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고려를 견제하고요. 송나라랑 친하게. 자 우리 기억의 내용은 서술하 쉬우니까 자 고려 견제 목적이 있고요. 송과의 교류 차단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니은 디귿 리을은 선생님이 이미 적어줬고요. 자 그다음갑니다. 고려 시대에 선생님이 외워야 될 왕 중에 자 태조 왕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종이 있죠. 그 다음에 성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공민왕이 있어요. 자 우리 무신정권기에 몽골이 쳐들어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쑥대밭입니다. 자 몽골이 칭기스칸 얘기하는 겁니다. 칭기스칸. 그리고 그 나라가 원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 원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죠. 엄청 세니까. 그런데 이 뒤에 원명교책입니다. 그때 자 우리
나라에는 고려에는 공민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 다음 고려시대 백성의 가상 국민 청원과 공민왕의 개혁 정책입니다. 자, 땅을 뺏기고 노비가 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경제. 자, 1300년대 하면서 자, 근래 권문세족이 삐리리 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개경은 15일, 지방은 40일의 시간을 주고 기간 내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에는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국민항의 개혁 정치입니다. 자, 이 시기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그 교체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중국 본토를 뺏길 위험이 있는데 우리 고려를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 그러면서 반원 자주 정책, 왕권 강화 정책. 근데 마지막에 개혁이 중단되는데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해서 서술해 보래요. 자, 불법적으로 자, 백성을 노비로 만들고 있다. 이거를 신고한 거지. 그래서 우리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자 알맞은 내용을 한번 써보래요. 자 보시면 반원자주 정책, 몽골식 풍속 폐지, 그 다음에 관제가 다운이 됐는데 그거를 복구시킵니다.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을 숙청을 하고요. 자 어디를 공격해? 자 우리 니은은 쌍성 총관부입니다. 자 고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고려의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쌍성 총관부를 이렇게 해서 수복합니다. 됐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머를 페이지에 자 이문소인데요. 이 이문소는 원나라의 관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걸 폐지하고 인사권 장악을 하고요. 자 누구를 등용하느냐?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미음을 설치하는데 그게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그래서 이 전민변정도감에서 한 게 뭐냐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애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우리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고려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이랑 거의 유사한 그런 정책을 펼친 거야. 됐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다음은 고려의 지배층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보시면 전기입니다. 문벌기조. 그 다음에 무신정권기 때는 당연히 무신이겠죠. 몽고 간성기 때는 권문세조. 마지막에는 우리 신진사대부가 되잖아. 자 그래서 이 문벌귀족의 자 권력기관 도병마사 이 귀족 회의기구죠. 그래놓고 우리 기억에 알맞는 저 우리 출신 배경 개국공신의 자녀들 그리고 오랜 기간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무신 정권은 무신. 그 다음에 이 몽골의 권문세족은 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자 문벌귀족의 후예 그리고 무신 그 다음에 친원파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권력 획득 방법에 우리 문벌귀족의 자 세력 기반은 음서 그리고 공음전이란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에 정방으로 뭐를 장악했대요. 자 우리 니은에서 인사권을 장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권력 획득 방법입니다. 이거는 음서죠. 음서. 그 다음에 대농장 을 자 운영하면서 세력을 유지하는 우리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고려 말에 이제 신진사대부, 공민왕 때부터 신진사대부가 등용이 되거든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를 등용하는데, 자 급진파가 있고요. 거기에 누구 있습니까? 정도전이 있죠. 그 다음에 온건파가 있죠. 온건파의 대장은 정몽주입니다.
자, 정몽주는요, 고려 안에서 개혁하기를 바랬고요. 정돈전은요, 자,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다음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 관련된 내용이다. 1388년 가을 유배에서 풀려난 정도전은 북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러 날에 걸쳐 도착한 곳은 함흥. 이곳은 그는 이성계의 막사를 찾았다. 훌륭합니다. 이 군대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고려사회에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정도전과 이성계.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정도전은 이성계야말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이성계는 삐리리 하면서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대. 이 기억은 뭐냐면 이성계의 업적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최영 장군과 같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나라를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 또한 깊었기 때문이다. 정도전이 선택한 것은 결국 이성계였다. 정도전은 신진사대부, 이성계는 자 뭐라고 하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 그다음합니다. 이번에 13번 조선. 우리 어이구 지금 우리 고려 얘기하는데 조선 얘기가 섞여 있네요.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다. 우리 조선 지금 우리 고려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삭제. 우리 이거는 조선 가서 얘기할게요. 조선 가서. 자, 이 강의가 고려 집중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험지가 시험 범위가 이제 고려, 조선 이게 섞여 있었던 그런 시험지였나 봐요. 자, 어쨌든 그다음 갑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가나에 밑줄 친 내용입니다. 자, 고려 광종이 나왔고요. 고려 광종의 개혁 정책 두 가지를 각각 쓰래요. 노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그냥 바로 광종해 보여요. 노비 안검법. 자,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죠. 노비안건법. 노비가 해방이 되면 양인이 되고, 양인은 세금을 내고, 세금이 거치면 국가 왕권이 강화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광종, 여기 보면은 쌍기는 후주 사람으로 광종이 그의 재주를 아낀다. 나머지 후주 황제에게 자, 표를 올려 그를 관료로 삼겠다고 요청한 후 발탁하여 관직에 임명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고려의 과거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 과거제와 노비안건법은요, 자,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고려의, 자, 뭡니까? 관리선발제도인데, 이규보 내용 보면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진작에 과거의 뜻을 두었으나 글 쓰는 재능이 없어 문서에 익숙지 못한지라 우연히 가문의 은덕을 받아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음서입니다. 음서. 오품이상 관료의 자제 또는 왕족 라인은 과거를 보지 않아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벌귀조 나중에 우리 건문세족의 세력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이 바로 음서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해 가지고 자신의 신하를 뽑는 것 자체가 왕권 강화가 되는 거야. 어쨌든 조선전기 자 서경파 개경파의 내용인데 우리 문벌 귀족의 뭐라고 합니까? 모순이라고 하죠. 그치? 그거의 대표 주자가 이자겸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죠. 자, 무신정권 이후에 그거 이후에 자,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이 뭐예요? 자, 우리 문벌 귀족을 좀 제압을 하려고 따지고 보면 개경파를 좀 누르기 위해서 자, 묘청을 자, 등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경파의 내용 보면요. 자,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고 서경파가 주장한 내용을 서술을 해봐라. 자, 우리 서경파입니다. 제가 보건대 서경은 임원역의 땅은 풍수지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 궁궐을 짓고 전하께서 옮겨 앉으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금나라가 항복을 할 것이요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경파 뭔 소리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올여름에 서경 대화궁에 30곳의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길지라면 그럴 리 없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불길한 징조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서경파의 대표 인물은 누구예요? 묘청이죠, 묘청. 그 다음에 개경파의 대표 인물은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됐어요. 자, 그러면서 어, 대표 인물을 쓰고 서경파가 주장한 내용. 자, 뭡니까?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김부식이 개경파의 수장격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이 개성에 다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수도가 서울이잖아. 자, 부산 사람들이 수도를 부산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를 한 거랑 똑같다고. 자, 그래서 묘청이 지금 우리 서울 사람 서울이 있는데 자, 부산 사람들이 수도를 부산으로 옮기자 그러면 서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주장을 하니 당연히 김부식 이 개경파가 가만히 뒀겠니? 자, 그래서 결국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 우리가 김부식이 정벌을 해버려요. 어쨌든 자, 그다음 갑니다. 서술형 4번입니다. 다음은 고려 후기 백성의 가상 국민청원이다. 세력을 일컫는 말, 그리고 관청 명칭, 그 다음에 관청을 설치한 대표적 인물. 자, 보시면 땅을 뺏기고 노비가 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자, 근래 힘 있는 자들이 자, 이 고려 후기를 얘기하니까 누구겠어요? 권문세족이겠죠. 권문세족이 자, 약한 사람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고 노비를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하려고 새로운 관청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국민왕은 신돈을 등용하고 자,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를 하죠. 자, 개경은 15일, 지방은 40일 시간 주고 기간 내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경우에는 그 죄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바로잡지 않으면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나왔죠. 전민변정도감 나왔고요. 자, 서술형 5번입니다. 다음은 고려와 여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너희들 앞에서 선생님 쪽 고려와 여진 얘기했는데 자, 여진이 나중에 금나라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는 거란의 요나라죠. 요나라. 자, 기억에 들어갈 인물과 니은의 명칭을 각각 쓰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고려 보시면 여진은 본래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여기고 섬겼다. 그러나 여진이 12세기에 거란이 세타하는 가운데 점정 세력을 확대하면서 금나라를 만들어요. 자, 이에 고려는 기어 우리 윤간의 건의에 따라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특별 부대인 별무반을 조직하고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자, 고려가 이렇게 있으면 요 지역 여기가 그래도 살만한 데거든요. 거기를 자, 차지해 버립니다. 동북 구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너희들 여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 좀 살만한 데거든. 그래서 자꾸 돌려달라고 침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진의 관계 첫 번째 윤간의 별무반 초반에는 정보를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나라가 금나라가 세워지면서 엄청 커지거든. 그때 자, 금나라가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딱 고려가 또 이자겸이었어. 그래서 그 사대를 수용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어찌되었건 끝나갑니다. 고려시대의 지배층의 변화 과정이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를 한번 써보래요. 지배층. 자, 전기입니다. 뭐예요? 본벌기족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신 정권기는 누구야? 당연히 무신이지.
권력기관 도병마사. 자, 얘네는 중방 교정도감. 중방은 최씨 정권 전일 때, 그리고 교정도감은 최충원 때 됐어. 그 다음에 최후일 때는 정방으로 바뀌게 되죠. 어찌되었건 호조 공신 계열이죠. 아니면 자,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올라온 고위 관료 계열을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입니다. 자, 뭐로 인한 대토지 소유. 우리 문벌귀족 하면요, 우리 수능 볼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음서와 공음전입니다. 그래서 공음전을 통해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험에 나오니까 좀 잘 좀 외워주시고. 그다음 갑니다.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사신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자, 이게 뭐냐면 고려 1차 침입 때, 자, 소선영이 와가지고 야, 거기 원래 옛날에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따집니다. 그런데 서희가 뭔 소리냐? 야,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역, 강동 육주 이 지역 우리 땅이야. 우리가 니네랑 거래를 못한 거는 여기에 여진이 깝죽거려가지고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뭐야 돌려주고, 자, 여진을 몰아내주면 우리 니네랑 친하게 지낼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았어? 따지고 보면 장난친 건데, 자, 소선영이 그래? 그러면은 강동 육주를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인물은 서이고요. 자, 이때 획득한 게 강동 육주입니다. 강동 육주. 외교 단판으로 영토 확장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서 맨날 나오겠죠. 문제에서. 그다음 갑니다. 이거는 조선입니다. 자, 지금은 이 강의가 조선이 아니라 고려를 집중하는 강의니까, 자, 조선 내용은 조선 가서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갑니다. 서경천도 운동에 관한 글이다. 각 세력의 주장에 관련된 사상과 이들의 외교 입장을 각각 서술하고. 자, 아까 전에 집중해서 했죠. 묘청 김부식입니다. 서경 세력의 사상, 이게 뭐냐면 우리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가 말하는 큰 명당이라 궁궐을 세우고 띠리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설. 그리고 외교적 입장은 우리 진짜 이 서경은, 평양은, 자, 우리 왕건 아저씨부터 얘기한 북진 정책, 그리고 자주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자, 개경 세력의 사상입니다. 자, 보면은 서경 30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실제로 우리 개경 세력의 내용은 일종의 사대입니다. 사대. 자, 그리고 보수적 입장이에요. 보수적 입장. 자,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당연히 누구예요? 자, 개경 세력이죠. 개경 세력의 수장이 김부식이라고. 김부식. 됐어요. 자, 서희와 소순영 또 나왔어. 지금 우리 시험지 여러 개를 지금 고려 부분만 모아서 푸는 거라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고려는 신라를 개성하였으므로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 그러니 어째서 침범하느냐? 소선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서희가 뭔 소리야? 우리는 고구려는 고구려의 후손이야. 뭔 소리야?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우리 영역을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란으로 통하는 길이 막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옛 땅을 회복한다면 어찌 거란과 교류하지 않겠니? 하면서, 자,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강동 육주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이유는 송나라 침입전, 자,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침략을 한 거죠. 자, 13번 보시면 가에 해당하는 고려 말의 정치 세력을 쓰고 가 세력과 나 세력의 대외 관계에 관한. 자, 여기 보면은 공민왕이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 우리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 자, 상당히 이 개혁하는데 방해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굴 등용한다?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해 정치 세력은 신진 사대부가 되겠죠. 자, 여기 나 보시면요. 저는 몽골에서 태어났지만 충렬왕과 결혼한 원의 공주를 따라와 고구려에 귀화하였어요. 자, 뛰어난 중재 실력을 인정받아 고려 국왕이 원에 갈 때 늘 수행을 하였죠. 그리하여 저는 높은 지위에 올랐고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통역관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세력이 커지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얘네들만 권문세족이 아니라 어쨌든 가세력은 삐리리, 나세력은 삐리리, 대외 관계잖아, 그치? 가세력 신진사대부는 반원 정책을 당연히 펼쳤을 거고, 자, 나세력은 당연히 친원 정책을 펼쳤겠죠. 자, 원에 반대하는, 원과 친하게 지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 자 우리 사회 모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고려 시대까지 우리 불교 사회라고 얘기를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조선이 되면서 유교 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 유교 사회에서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장남한테 재산을 몰아주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나이키의 어머니는 자 재산을 나누면서 나이키에게 누이들보다 노비 40명을 더 주었다. 자, 어머니 제가 육남매 중 외아들이라고 하여 어찌 재산을 더 받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옳구나 하면서 고려 시대의 재산 분배 방식이에요. 자, 고려 시대는 자 균등 분배입니다. 장남함에 다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 차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성한테도 재산이 분배가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장남한테만 가고요, 우리 여성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요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림을 보고 고려의 혼인 및 가족 제도에 맞는 내용. 자, 고려 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과부가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호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호주란 게 뭐야? 가가 호호할 때 집호,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없어요. 고려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고려 시대의 여성의 지위와 고려 시대의 여성의 지위와 조선 시대의 여성의 지위를 놓고 보면은요, 고려 시대의 여성, 자 조선 시대의 여성을 놓고 보면요, 지위는 훨씬 고려 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려 시대 다시 한번, 우리 지금 5강인데요 4강에 선생님이 고려를 하나 올려놨어요. 자, 이 두 개를 잘 보시고 시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자,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자기가 가진 문제집도 꼭 좀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유쌤입니다.